안녕하세요, 슬시입니다. 오늘은 최근 읽고 좋았던 소설 2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의도하고 읽은 건 아닌데 이 2권을 동시에 읽으면서 비슷한 점을 좀 발견해서 함께 추천해 보려고 해요. 우선 이 책을 소개하기 전에 bechdel 테스트를 언급해 보려고 하는데요. bechdel 테스트는 1980년대 미국의 여성 만화가 앨리스 bechdell이 남성 중심 영화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보기 위해 고안한 영화 성평등 테스트라고 합니다. 이름을 가진 여성이 2명 이상 나오고 이들이 서로 대화를 하되 남자와 관련되지 않은 내용이 있어야 이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영화를 바라보는 새로운 방식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만약 이 테스트를 소설에 접목시켜보면 어떨까요? 제가 추천하려는 2권의 책 XX와 키는 둘 다 bechdel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는 책이에요. 이 책의 공통점을 몇 개 찾아보자면 먼저 두 책의 주인공 모두 여성이고 SF적인 요소가 들어있어요. 또 지금이 아닌 과거 혹은 미래가 중심 요소 중 하나인데 우리가 몰랐던 세계를 향해 걸어나가는 여성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서 2권 다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우선 XX를 소개해 볼게요. 예전에 기사를 통해서 난자만의 결합으로 탄생한 쥐 이야기를 본 적이 있어요. 물론 무척 불안정한 기술이기 때문에 이 실험이 당장 인간에게 적용될 수는 없지만 언젠가는 난자와 난자 혹은 정자와 정자만으로 아이를 낳는 게 가능해질까 하는 궁금증을 들게 하는 이야기였어요. 이 책 XX는 그 상상을 소설로 불러온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난자를 결합시켜 아이를 낳는 기술이 생긴 사회에서 그 기술을 실현하기 위해 임상실험 자원자를 구하는데요. 두 주인공 줄스와 로지가 이 실험에 참여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남성과 여성이 아닌 여성만의 결합으로 생명을 만들 수 있게 될 때 세상은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까요? 엄청난 파장이 예상되겠죠? 그래서 두 주인공은 이 실험에 참가한 사실을 철저하게 숨기려고 하는데요.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둘의 신분이 노출되면서 그들의 일상에 정말 많은 사건과 사람들이 끼어들게 돼요. 주인공들은 과연 무사히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요? 여성만으로 가능해지는 임신이 중심 소재인데 마지막에는 좀 다른 메시지로 끝을 맺고 있어서 결말이 좀 아쉽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재밌게 읽었던 책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책 키는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작품이었고 읽어봐야지 생각은 계속 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읽었던 다시 쓰는 세계에 언급된 걸 보고 이 책도 보고 싶었지 하고 생각이 나서 빌려봤어요. 타임슬립이 소재로 등장하고 무척 강렬한 첫 문장이 인상적인 소설이에요. 나는 집으로 돌아오는 마지막 여행에서 팔 하나를 잃었다. 왼팔이었다. 제가 예전에 갔던 도서관에서 표지를 이렇게 종이로 가려두고 문장을 적어서 좀 이목을 끌게 하는, 읽고 싶어지게 만드는 마케팅 기법을 구사하는 걸 본 적이 있었는데 그 책 중에 이 킨이라는 소설이 있었어요. 이 책을 읽고 나니까 그때 내가 봤던 그 책이 이 책이었구나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주인공이 첫 문장에서 말한 여행은 그냥 여행이 아니고 시간 여행인데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팔까지 잃었을까요? 그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 주인공은 첫 번째 시간여행 사건부터 천천히 들려줍니다. 주인공 다나는 약혼자 케빈과 함께 동거할 요량으로 간 집에서 머물던 중에 갑작스럽게 어디론가 빨려 들어가게 돼요. 방 안에 있다가 갑자기 알 수 없는 곳에 와버린 다나가 당황할 새도 없이 눈앞에 물에 빠져 죽음을 앞에 둔 한 소년을 만나게 되는데요. 다나가 이 소년을 구해줬는데도 소년의 부모처럼 보이는 사람들로부터 내 아이에게 해를 끼친 검둥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사람을 구해주고도 위험에 처한 다나는 알 수 없는 힘이 이끌려왔던 것처럼 다시 순식간에 원래의 세계로 돌아가게 돼요. 다나가 눈앞에서 사라지는 걸 봤으니 케빈도 다나가 시간 여행을 하고 왔다는 말을 믿을 수밖에 없겠죠. 겨우 현실로 돌아왔다는 사실에 안도할 틈도 없이 다나는 다시 시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눈앞에 나타난 소년이 묘하게 낯익었던 다나는 곧 그 소년이 자신이 지난번 여행에서 살려줬던 그 아이라는 걸 깨닫고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현실에선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았는데 아이는 이미 나이를 먹은 상태였기 때문이에요. 다나는 이 소년, 루퍼스가 자신의 조상이란 사실을 알게 되고 또 루퍼스가 죽을 위기에 처할 때마다 알 수 없는 힘이 자신을 루퍼스가 있는 곳으로 불러오게 해 그를 살리도록 만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다나는 이 상황에 놀랄 수밖에 없는데요. 물론 시간 여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놀랄 일이지만 루퍼스는 백인이었고 자신은 흑인이기 때문이었어요. 이제 본인에게 백인 조상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겠죠? 백인 남성이 흑인 여성을 강간해도 되지만 결혼은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과거로 오게 된 뒤에 루퍼스가 흑인 노예를 부리거나 루퍼스의 아빠가 흑인들을 채찍질하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으면서 또 훗날 태어날 자신을 위해 루퍼스가 죽지 않게 도와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처하게 된 다나. 다나는 이 흑인의 목숨이 백인의 재산으로 치부되는 사회에서 자신의 몸도 지키면서 루퍼스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이 책은 정말 늦게 읽은 게 아쉬우면서도 또 너무 빨리 읽어버려서 아쉬웠던 그 정도로 재밌게 읽었던 소설이에요. 책이 얇은 편은 아닌데 전개도 굉장히 빨라서 정말 앉은 자리에서 그냥 다 읽었어요. 그리고 다시 천천히 독서노트를 쓰려고 읽어보면서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인간을 차별하고 또 물건처럼 다루는 일이 얼마나 무자비하고 잔인한 일인지 피부로 느낄 수 있었는데요. 아직까지 인종차별이 남아있는 만큼 이 소설이 전하는 메시지가 여전히 선명해 꼭 읽어보셨으면 하는 책입니다. 오늘의 책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